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지가 다 안 나오는 관계로 첫 번째 문제 이미지를 활용해서 버전 7, 8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사용할 이미지들을 저도 이것만 좀 가져와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쪽에 좀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답 예시 이것들을 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화면 오른쪽에 좀 띄워놓고, 자, 지금 문제에서는 6개의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들의 비율이 어떤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정사각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실제로 아마 정사각형이 맞을 겁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600, 600이고 300, 300, 300, 300, 600, 600, 300, 300, 300, 300이네요. 자, 그럼 이 6개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달라고 했던 거는 이제 3 곱하기 2 정렬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정렬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마다 어떤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할지 약간씩 알려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첫 번째, 일단 이미지들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한 200 정도?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놓으면 이거 3 곱하기 2 한 건가요? 이건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바로 깨져버릴 거니까 이렇게는 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적어도 이 세 개가 한 줄에 같이 같은 영역을 잡고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바꿈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들 사이에 3개 다음에 br 태그를 써보겠습니다. mbsp랑 br을 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지면 이렇게는 내려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공간이 많아졌다고 해도 올라오진 않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mbsp를 사용해서는 이 이미지들 간에 이 여백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하나 나오면은 mbsp 해서 한 3칸씩 4칸?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 오른쪽은 띄워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러면 동일한 여백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줄 바꾸는 여백도 좀 더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BR을 좀 더 넣을게요. 하나 더. 이 정도 해주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를 빼든가 더 넣든가 이런 느낌으로. BR들끼리는 사실 줄 바꾸면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거니까 이대로 두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가운데 정렬을 좀 해야 됩니다.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인라인 블럭. 그러면 이 녀석들은 글자 취급.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한테 직접 가운데 정렬을 주면 되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녀석들은 애초에 사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미지가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 다룰 때는 보더 말고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보더 같은 걸로 영역 확인하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 주는 건 올바르지 않겠구나. 그럼 어디다 줘야 될까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만큼의 코드를 사실 우리가 div 같은 걸로 한번 감싼 다음에 여기를 div한테 텍스트라인 센터를 준다면 이제 div가 가지고 있는 자식 글자들, 이 녀석들은 다 가운데 정렬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 mbsp랑 br을 사용하라고 하는 첫 번째 버전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버전 mbsp와 br을 사용하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래요. 지금 제가 div를 이렇게 써놨는데 감싸고요. 이렇게 감싸란 얘기죠? 이거 또 저장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iv 때문에 어차피 줄을 한번 바꿀 거예요. div 자체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br이 3개까지가 필요가 없겠죠? 조금은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줄일까요? 이 정도? 그럼 MBSP랑 BR을 사용했고 가운데 정렬도 문제 없고요. 그다음 이미지 사이즈는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MBSP 사용을 하고 BR을 쓰지 말라네요, 이제는. 그리고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고, 지금 이 상태에서 BR 빼고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BR 제거하고요. div 사이에 섹션을 넣고 높이를 지정해라. 여기다가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섹션한테 높이를 부여해서 저 가운데 이 여백 공간을 만들어 버리자. 왜냐면 이렇게 부여를 했을 때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 될 거니까. 지금 이 빨간색 영역과 이만큼의 틈이 있는 건 이미지가 가지는 여백이었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MBSP 그대로 쓰고 이미지 3개씩 감싸고 내비 넣고 인라인 CSS로 높이를 지정. 내비나 섹션이나 어차피 블럭 요소니까 저기 그냥 이 섹션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라인 CSS는 뭐냐면, 우리가 CSS를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다가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CSS는 태그에 직접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열어주고요. 이 안쪽에 페이지에 50픽셀 이렇게 넣으면 동작을 합니다. 지금 50픽셀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div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CSS한테 너비 200, 높이 200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한테 인라인 CSS를 부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줘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쓰다 말았는데 이 레드를 온전하게 써서 세미콜론까지 딱 찍으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우린 지금 CSS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속성을 건드리고 있죠. 하나는 태그 안쪽, 하나는 CSS 파일. 자, 누가 일을 할까요? 레드가 일을 할까요? 그린이 일을 할까요? 여기다가 직접 넣는 거랑 우리가 CSS 파일로 이렇게 빼는 거랑,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레드가 됐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SS 파일에서 부여한 스타일 속성보다 인라인 CSS로 부여한 속성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겠구나. 얘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사실 파일이 다른 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순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적용이 된다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따질 수가 없어요. 다른 파일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인라인 CSS가 이긴다.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보시고, 여기가 div에 그냥 바닐라 스크립트 문법이라서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골드 이런 거 주면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게 이름이 아닌가 보군요. 아, 오케이. 지금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네, 또. 그라운드 컬러. 오표가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맞는데? 순서 뭔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랑 얘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랑 따졌을 때 얘가 더 높았어요. 인라인 CSS가. 근데 이것보다 여기가 더 세요. 스크립트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jQuery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그냥 한번 해볼까요? 레드가 아니라 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선 레드, 여기선 그린, 여기선 지금 골드예요. 실제로 적용된 건 골드죠. 지금 제가 여기다 작성한 이 문법이 이제 jQuery 문법인데 제가 뭔가 jQuery라는 걸 쓰겠다라고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을 하려다가 저도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헤맸는데 jQuery 문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어쨌든 스크립트가 인라인 CSS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이 인라인 CSS, 그 다음이 CSS 파일이에요. 우선순위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걸 빼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몇 번째까지 한 거죠? 네 번째까지 진행을 했네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렇게 인라인 CSS를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CSS 파일에서 지정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고 그럼 CSS 파일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굳이 이 CSS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이 인라인 CSS에도 속성을 여러 개를 부여할 수 있었고 문제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태그들한테 가서 이런 거 적용을 시키면은 다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굳이 쓸까요? 자, 이유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미지라는 태그한테 너비 200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라인 CSS로 다 주려면요. 내가 원하는 태그를 다 골라서 다 들어가야 돼요. 일단 태그가 상당히 번잡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여러 개의 속성을 부여를 할 때 얘는 줄바꿈을 못해요.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실제로 CSS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스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문제. MBSP랑 BR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제.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 내비 태그를 넣으래요. 이거 MBSP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빼버리고. 이미지 태그 사이에 내비를 넣어라. 자, 여기까지는 그냥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 사이사이마다 내비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씩 부여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일단 이미지가 6줄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 내비는 블럭 요소니까. 지금 내비라는 애가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영역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비는 최대화잖아요. 이렇게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줄 바꿈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주려면 일단은 내비 자체가 인라인 블럭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찍어보면 당연히 안 나와요. 높이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건 높이가 생기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인라인 블럭으로 바뀌었으니 높이만 생겨서 될 것도 아니죠. 가로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0픽셀과 이렇게 10픽셀치를 주면은 생겨나요. 이제 여백이 생겼죠. 백그라운드만 지우면 이제 이건 여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높이를 지워요. 얘네들은 붙어요? 그러면 여백이 없어질까요? 높이를 지우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높이가 있을 때 존재합니다. 높이가 없을 때 화면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영역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가지지 못하지만 가로 10픽셀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내비를 쓰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줄을 바꿨던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높이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차피 가로 여백만 줄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5번째 버전도 끝. 6번째 버전으로 가보면 MBSP랑 BR 사용 금지고 각각의 이미지를 내비 태그로 감싸라 하고 있네요. 각각의 이미지들을 다 감싸야 되니까 구조를 또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가 내비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요거죠. 그리고 이제 섹션은 이건 잠깐 주석을 걸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니까 섹션은 빼고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바깥에 있는 div는 하나만 좀 살려 놓도록 할까요? 아니다. 응?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 상태로 깔끔하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다 없애놓고 이미지 크기만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CSS를 부여를 할 건데, 자, 3 곱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미지 하나하나들이 다 내비 태그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내비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내비 영역들이 지금 각각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렇게 못하게 내비란 녀석이 한 줄 혼자 쓰지 못하게 일단은 인라인 블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냥 주면 될 것 같고요.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내비가 인라인 블럭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div의 글자 취급,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먹겠죠. 사실 이게 없더라고 해도 이미지는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긴 하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지 줄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인라인 블럭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여백을 줘야 되는데 사이 여백 어떻게 줄까요? 지금 이 내비라고 하는 영역을 보더를 좀 씌워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사이사이 여백을 다 가지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사이즈를 좀 건드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의 사이즈는 200이에요. 근데 내비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뭐 200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이미지가 삐져나갈 거니까 200보다 조금 크게 21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높이도 뭐 한 210
이러면 이제 보더 레드만 지워주면은 여백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녀석 자체의 크기를 키워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를 더 늘린다면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냥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6까지 끝나고 나면 마진 패딩을 활용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너비 높이 제거하고 그냥 마진 패딩 한번 써볼게요. 이거 누구한테 마진을 주면은 이 여백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마진을 부여를 할 거야, 한 10픽셀만큼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상하좌우 10픽셀 다 뛸 거니까 여백 생깁니다. 그쵸? 자, 이러면 버전 7 끝. 패딩은 똑같죠? 대신에 이미지는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내비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버전 7, 8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활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으면 되고요. 특히나 이쪽은 더 그래요. 우리가 코드를 짤 때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뭐 A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코드를 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니다. A라는 목표 말고 이 네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코드를 써내려갈 때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 뭘 쓰더라도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뭘 써도 되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였어요? 최적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기 위해 이 중에 누가 효율이 좋은가를 고민을 하는 거였는데, 이 프론트엔드 HTML 영역도 똑같습니다. 이 네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쓰더라도 화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는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CSS도 마찬가지, HTML 태그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실 이 화면을 그릴 때 하는 최적화는 실질적인 효율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코드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나가다가 다 만들고 나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한 번에 만들면서 완전한 최적화를 못해요. 생각하기 힘드니까. 근데 얘는 완전한 최적화를 한 번에 만들 때부터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가보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작업 능률이 좀 월등하게 빨라질 거라서. 이런 거 화면을 하나하나 영역을 잡아가면서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머리 터져요, 이거. 근데 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어느 정도 구성을 가지고 만들면 얘네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짜내려가냐에 따라서 우리 화면은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레이아웃을 좀 잘못 짜서 중구난방으로 퍼뜨려 놓는다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걸 필요로 한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역 정도인데, 영역을 잘 나눠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런 거 하나 따라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영역 하나 잡고 또 이 광고 배너 영역 하나 잡고 여기 영역 잡고 여기 영역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 따로 떼고 여기 기사 부분 이거 떼고 이렇게 영역을 다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그렇게 하면 컨트롤하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얘는 왜 들어왔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개념 또 들어갈 건데 이거는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